제가 온라인 사업을 19년 동안 잘 해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어마어마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결을 말해준다 그래놓고 어이없으실 텐데요. 뭐 그걸 누가 모르나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더 깨달았습니다. 이 재미라는 원동력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힘든 상황이 오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차피 재미없어서 하기도 싫었는데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다른 일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더 뾰족하게는 로켓크로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과연 정말 여러분이 좋아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인데 남들이 요즘 로켓크로스가 대세라 하니 관심이 가져졌다? 그렇다면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과 안 맞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일단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기본 덕목인 엉덩이가 무겁고 집순이입니다. 엉덩이 무겁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셀링이 갈수록 더 재밌습니다. 그건 왜냐면 점점 기술이 더 좋아져서 전에는 돈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 어렵게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모델 사진 하나를 제대로 찍으려 해도 모델 섭외해야지, 코디 준비해야지, 스튜디오 찾아봐야지.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걸 약간의 돈과 컴퓨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기술을 찾아내는 맛에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셀링이 아직도 여전히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시작하고 사입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크게 망하고 그럴 일이 없어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성대 결절로 데뷔 목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방황의 시간을 겪었었는데요. 언니와 오빠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는지 200만 원 보태줄 테니 오픈마켓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당시 노래를 관두고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로서는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평소에 옷에 관심도 있기도 했고 더더군다나 사업자금도 대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오픈마켓 셀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때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면 여유롭지 않은 형편의 저희 가족이 저에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없는 돈이라 치고 동생 한번 살려보려고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4천만 원 투자해주면서 오프라인 사업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하고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하는 마음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4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20년이 지난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먹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실제로 옷의 원가랑 그리고 공산품의 원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맨투맨 사입할 때 제일 싼 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7,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곳의 물건 판매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 기준이 있다 보니 그 방어선을 넘기면 시장 물건들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산 원단을 진행하던 제품들을 이제는 중국산으로 대체해 만들어서 단가를 맞추고 있는 거죠. 다른 공산품 또한 중국 도매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대체됐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온라인 판매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자본을 알겠고 로켓크로스로 사업이 잘 돌아가려면 얼마의 자본이 필요할지도 궁금하시죠? 이거 너무 자주 묻는 질문이라 명쾌하게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가 대비 3배수 정도는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중국 사입하는 제품은 한번 사입 시 초도 발주는 300개 정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원가가 1,500원인 제품을 300개 사입하면 4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쿠팡은 정산이 거의 3달이 걸리죠. 그래서 러프하게 45만 원 곱하기 3배수를 하면 135만 원이 되겠죠.
이런 제품을 10개를 소싱하면 1,35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가 2,000원이 제품 10개를 진행한다면 1,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10개 제품 안에 판매되는 수량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 자금은 이 정도로 가늠해서 우리가 적어도 10개는 세팅을 할 거라는 설계 하에 무리 없이 사업을 하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금 여유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제품을 진행하고 번 돈으로 재투자해서 자본금 캐파를 늘려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또 대박나는 상품이 생기면 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여유롭지 않으시면 6개월 정도 판매를 진행하신 후에 온라인 판매 업종은 증빙이 쉬워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소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자본금이 부족할 때 급하게 신용대출을 이용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슬픈 사연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온라인 셀링이 재밌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작은 성공들이 주는 힘입니다. 사업 초기에 테스트로 제가 입던 옷을 중고로 올려봤는데요. 와,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세 페이지였는데 제품이 팔린 거죠. 제가 옛날 자료가 정말 없는데 이게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불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어떠신가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아무 재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로 시험 삼아 올렸던 옷이 팔린 거죠.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 쉽구나. 돈 벌기 이렇게 쉬운 거야? 막 아주 자신감이 막 뿜뿜 그 자체였죠. 이때 생각해보면 컨셉도 어이가 없는 게 10,000원짜리 스커트 팔면서 여기 보시면 희소성을 외치고 있다는 거. 나름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걸 소구점을 찾아서 마케팅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무튼 제가 이렇게 어설펐던 시절 상패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재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린 제품이 팔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게, 노래를 간두고 쭈구리로 지내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셀링이 주는 이 작은 성공이 주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저는 또 다른 아이템을 올리고 싶어지고 좀 더 잘하고 싶어져서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스몰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셀링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이 작은 성공의 힘이 재미이자 자아실현 욕구, 존중 욕구, 소속 욕구, 안전 욕구를 저한테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판매가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상방이 막혀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상가 월세 세팅이든 공간 임대 같은 오프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돈만 있으면 세팅은 쉽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온라인 셀링은 하나의 아이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기대치가 막혀있지 않아서 아이템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기대치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켓크로스 소싱할 때는 마치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찾은 아이템 하나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줄지 기대하면서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소싱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소싱이 재밌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삶, 그리고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수강 후기에도 소싱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하는 후기들이 자주 올라와서 정말 이런 후기가 올라올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동받고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마음 먹기를 참 잘했다, 저 스스로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또한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내년 4월이면 5년 차로 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한번 발병하면 언제든 다시 발병할 수 있는 게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암으로부터 저는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만 해서 생긴 거더라고요. 저는 일에 빠져서 맨날 밤새고 잘 안 챙겨 먹고 저를 혹사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제 면역 체계를 무너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암 판장을 받은 게 오히려 나와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로켓크로스에 집중하게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목표는 로켓크로스로 자동화를 시켜 나 없이도 내 회사가, 내 가족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소싱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아직 소싱 체크리스트를 모르신다면 소싱 체크리스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준으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과 더불어 시험까지 보여드리는 이전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안 보셨다면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영상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개 제품 세팅으로 월 1,000만 원 수익 내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변수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방법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실험 끝에 나온 방법이 바로 소싱 체크리스트대로 제품을 10개 세팅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속으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방법으로 저도 300만 원 순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광고비를 제외하고 1만 원 남는 제품을 10개를 세팅하면 하루에 얼마를 벌게 될까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300만 원을 벌게 되죠. 그럼 2만 원 남는 제품은 10개 세팅하면 하루에 20만 원이 남게 되고 한 달이면 6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남는 제품 10개를 세팅하면 30만 원이 하루에 남고 한 달을 열심히 팔면 90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리고 4만 원 남는 제품 10개를 세팅하면 40만 원이 하루에 남고 한 달에는 12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판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떨어져서 정해져서 매출이 나올 수 없겠죠. 어떤 제품은 10만 원, 어떤 제품은 2만 원, 어떤 제품은 뭐 0원, 어떤 제품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짝 판매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내 평균을 잡아보면 10개의 제품을 소싱 체크리스트대로 세팅을 하면 첫 달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 봤을 때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로켓크로스로 소싱할 제품은 하루에 최소 6개 팔리고 최소 마진은 5,000원 이상인 제품을 진행하라고 기준을 잡아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7,000원 이상 남는 제품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는데요. 7,000원 마진인 제품이 하루에 6개 팔리면 얼마가 남죠? 42,000원이 남습니다. 그럼 쿠팡이 권장하는 1 예상 광고비 3만 원을 제하면 얼마가 남죠? 12,000원이 남습니다. 앞서 제가 하루에 광고비를 제하고 1만 원 남는 제품 10개를 세팅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고 했죠? 네,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진을 웬만하면 7,000원 이상인 제품들로 세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0개 이상 세팅하시면 대부분 300만 원 그 이상을 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잘 믿음이 가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최근 수강생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검증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엑셀은 대량 등록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월 순수익도 300만 원 이상 나왔지만 대량 등록을 하며 매출을 유지하는 삶이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넘어오신 분이 8월에 제품 10개 세팅을 하셨다고 하셔서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얼마 전에 요청드렸는데 평소에 매출을 꾸준히 잘 정리해 주시고 계셔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4월에 첫 제품 소싱을 시작으로 8월에 10개 세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매출과 순수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상품명은 아이템 보호 차원에서 제가 숫자로 바꿔놨고요. 이렇게 2개씩으로 3개씩으로 보이는 건 옵션이 2개,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세팅을 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매출보다 순수익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매 통계로 보는 매출은 할인 쿠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뻥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판매 통계로 나온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였고요. 할인 쿠폰을 뺀 이 지금 순 매출이 2,200 정도 나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매출 정리하실 때 꼭 순 매출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 매출이 2200이 나왔고 광고비는 360, 그래서 광고비 360을 뺀 순 마진이 600만 원 정도가 8월에 제품 10개를 세팅하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품마다 수익이 나온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 마이너스도 나고 어떤 건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있고 하죠. 네,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강생 분들도 통계를 내봤을 때 순매출로 수익률은 20%에서 30% 정도였고요. 판매 통계 매출로 봤을 때는 15% 안팎으로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개를 세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체 없이 소싱을 매달 이어가시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체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단계가 지나면 바로 다음 소싱을 준비하셔야 지체 없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제품 세팅 기간이 단축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소싱하는 눈도 길러졌을 거고 기획하는 능력도 그리고 상세 페이지 포맷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 소싱 사이클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자신의 속도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에서 가장 큰 독은 조급함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치고 가면 안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종 마진이 나온 걸 잠시 천천히 보시면 10개의 제품을 세팅한 것 중에 2-3개의 제품이 매출을 끌고 갑니다. 이 부분부터는 앞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진짜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소싱을 하다 보면 고비가 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계점이 오는데요.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소싱 제품 4개에서 5개 제품을 세팅할 때 좀 고비가 옵니다. 고비가 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4-5개 제품 정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안 나올 때입니다. 이러면 자신감도 떨어져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구를 보면 3할 타자면 거의 4번 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3할이 뭡니까? 10번 중에 3번 안타 치면 3할 타자 되는 거잖아요. 아직 10개 세팅도 안 했는데 4-5개 잘 안 됐다고 의기소침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처음 만드신 분이라면 후해야 보는 눈도 높아지고 실력도 올라가겠죠. 그러니 제발 10개 세팅 전에는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개 세팅하는 동안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처음 소싱한 제품이 너무 잘 됐는데 그 이후로 올린 제품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이게 처음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기준이 높아지면서 사람이라는 게 한번 눈이 높아지면 그 기준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소싱에도 처음 소싱했던 제품처럼 퍼포먼스가 나오길 기대하는 게 그렇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후 올린 제품이 반응이 별로도 아니고 쏘쏘한데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사람이 18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제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자, 세 번째로 고비는 아이템 매칭이나 로켓 배지가 떨어졌을 때인데요. 특히 잘 나가던 제품이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아이템 매칭이 안 되게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아이템 매칭이 될 때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로켓 배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저희는 그 상황을 수강생 특별방이나 1:1 코칭권으로 해결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고비만 넘기면 임계점을 모두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멘탈 잡기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면 된다는 긍정 마인드입니다. 너무 뻔하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의기소침해져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비가 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수도 없이 왔었고요. 나보다 상패를 기깔나게 만드는 업체를 보면 와, 내가 쟤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재능이 없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시기가 오는데요. 단언컨대 누구나 다 이런 시기는 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계속하면 20%의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때 접어버리면 80%의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팔레토의 법칙을 보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등 하는 건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20등? 그것도 그냥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20등인데 이걸 왜 포기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했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 살아남아 근 20년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일 제쳐두고 참석해주신 여러분은 다른 어디에 계시든 20%에 속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핵심을 꼭 짚어 명쾌하게 알려주는 질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